아마 다들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뭔가 공통된 견해와 주장도 있고 좀 상반된 입장도 있고 하나의 현상을 보고도 해석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는 이게 기준과 판단 범위가 달라서 전혀 다른 어떤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논하다 보면 좀 해결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설득해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어떤 가져왔던 어떤 삶에 대한 철학이나 또 배워왔던 분야가 명확하게 오랫동안 관성화되고 거기에 복무해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어지진 않을 건데 하지만 이런 사안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엇이 바뀌어져야 할 것인가 어떻게 좀 더 전환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그 여론의 구심점은 충분히 고려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서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좀 말을 좀 그 저의 어떤 토론의 요지를 보태기 전에 좀 몇 가지 좀 말을 보태고 싶은 내용은 처음에 사장님이 기후변화는 상수다. 그 말은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맥락이었고 우리 정현철 부장님은 거기에 플러스 산림 구조도 상수다라고 했는데 상수라는 표현이 뭘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헷갈려서 그 백과사전도 찾아봤는데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거래요. 그럴듯한 말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가 점점점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수가 아니고 점점점 위기와 재난을 더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고 지금 산불의 원인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더 건조해지고 강풍이 많이 불면 더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더 커지겠죠. 당연히 이것은 당장에 우리가 뭐 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큰 위기에 봉착하기 전에 기후변화 해결에 대한 노력도 당연히 산불 방지와 연계시켜야 되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상수라 말했을 때 놓칠 수 있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산림 구조도 당장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산은 고정된 게 아니고 아마 단 10년만 지나도 바뀌어요. 가만히 놔둬도 바뀌고 사람들이 개입해도 바뀔 수밖에 없는 산의 모습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불에 취약하고 잘 탄다고 많은 과학자들이나 정책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저 관리된 소나무 숲과 불의 저항성이 있고 덜 타는 화렵수림에 대한 어떤 배치와 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상수라고 평하기에는 너무나도 더 훨씬 더 우리 손에 가깝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저는 이제 아까 윤찬 교수님께서 산불 발생 영향에 대한 논문 소개에서 뭐 기상과 발화 연료가 있는데 연료의 원인성은 20% 정도라고 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지만 이게 대형 산불 재난 위험성에 대한 그런 수준과 위험성을 검토하다 보면 당연히 소나무 단수님 구조에서 발생된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당장에 우리가 시급하게 노력해서 좀 더 막을 수 있는 것도 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좀 산림 구조 식생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 예방과 진화, 사람 관리,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 식생적인 측면에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산불을 방지하고 또는 줄이기 위해서 연료를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뉴얼로 우리가 수용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연료 제거 방식은 소나무만 남기고 나머지 하릅술은 제거하고 바닥도 깨끗하게 쓸어서 외부 반출하는 그러는 것이 산불 예방 숲과 포기 사업이 뭐 사찰 주변이나 주요 곳곳에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뭐 현장 가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렇고 소나무 단수림보다는 혼요림 구조, 하릅수림이 훨씬 더 산불에 덜 타고 확산이 더디고 또는 산불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고 바꿔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을 또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의견도 상존하고 있고 다퉈야 될 것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나무 숲에 대한 이 사람들이 여기는 어떤 관성, 고정관념 또는 되게 애써왔던 마음의
그 애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과학적인 견해로만 받아들이는 거랑 실제로 이제 그 소나무 숲의 관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하고는 또 많은 간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찰림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게 사찰 주변에 아름드리 소나무, 전나무가 있어 왔던 그런 문화 경관 숲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 또는 사찰림에 또 기대어 사는 주민들의 송이 채취, 그다음에 이런 사찰 숲에 익숙한 풍경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흔히 해왔던 산림 관리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예산 투입을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또 협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불에 잘 안 타고 불에 강한 숲, 결국에는 사찰 정각마저 태워버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바꿔내려면 분명히 이 소나무 단수님 숲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나 또는 관행은 바꿔야 될 거고요. 여기서 또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이 연료 제거 방식이 분명히 그런 어떤 이 매뉴얼화된 게 저 미국이나 또는 캘리포니아 쪽 약간 여름철에 더 뜨겁고 고온 건조한 지역에서의 환경에서 이 오래된 그 침엽수 숲에 대한 산불 방지 전략이 우리나라의 어떤 수정 없이 그대로 여과업되는 거 없이 이제 들어와서 고착화된 것도 큰 게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 연료를 제거한다는 그 발상과 그 노력이 물론 하렵수 숲에도 낙엽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따지지만 이 속과 배기를 하고 고사목과 장가지 낙엽을 깨끗이 제거하면 도대체 야생 동물이나 곤충은 어디서 살라고 하는 건가? 그들은 어디서 은신하고 먹이를 먹을 것이고 토양에 대한 유기물 공급이라든지 그런 어떤 건전한 생태계를 어떻게 일구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생명 존중에 대한 사상은 어찌할 것인가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토론의 풍경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간단하게 저의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요. 이 사찰림으로 좀 한정해서 대형 산불로부터 좀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측면인데요. 이게 사찰림이 국립공원 또는 보호구역에 속한 사찰림도 있고, 또는 이제 일반 지역도 있고,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소나무, 전나무로 위시되는 그런 좀 멋진 아름드리 숲 풍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사찰림에 대한 중요성이 윤여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불 의사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건데, 일단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내가 1년에 뭐 1인당 18,000원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찰림이 풍경이 뭘까 했을 때는 저는 여전히 소나무, 전나무가 아주 큼직하게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소나무, 전나무가 좀 쇠퇴하고 젊은 참나무 숲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물론 생물 다양성은 좋아지고 산불이 강해질 텐데, 그랬을 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선호도나 침엽수에 대한 애정을 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그 혜택을 어떻게 좀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인데요. 이게 이 보호 지역과 보호 지역이 아닌 지역을 함께 좀 구분해서 본다면 조금 해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국립공원의 사찰림은 이 생물다양성 보존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윤여찬 교수님이 한번 이렇게 방향을 제안해 주신 이 목재와 연료재 생산 목적의 산림 경영은 좀 원칙적으로 계속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자연 회복력의 근간에서 숲이 유지 발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부 보호 지역이라 할지라도 좀 침엽수가 우거진 아주 고유하고 생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은 그 침엽수 숲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방식이 지금 현재의 어떤 산림청식 산불 예방 숲각곡이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혼혈임 구조를 택하든지 아니면 소나무 아래에 소나무와 어떤 교목층에 경쟁하지 않고 악교목 감목에서 다른 하릅수가 우거진 그런 숲으로 좀 천의 진행 속도를 늦춰가는 것으로 좀 하는 것은 어떨까. 아마 그런 것이 기존의 숲가꾸기 방식이 아니고 산불 예방에 도움도 되고 좀 문화경관님의 구조를 갖추는 그런 숲관리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좀 낙엽을 제거한다는 것도 좀 공간을 구분해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벌목과 조림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산불 피해 살림에 있어서 뭐 회복력이 낮거나 또는 어떤 재난 트라우마를 해소시키거나 또는 어떤 경관을 고려해서 일부 조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 회복에 근간한 그런 정책이 펼쳤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찰림에도 목재와 연료재 생산에 벌목과 조림, 숯가꾸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산림 경영의 필요성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반 산림에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일반 산림과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된다 하기보다는 일반 사유지 산림이나 경제림 육성단지에 비해서 훨씬 더 이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이 사찰림의 이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도모해야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이 얘기했던 그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그런 가치로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